세상에, 저게 신부야? 웨딩마치가 울렸습니다. 하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저도 돌렸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멈췄어요. 버질로드 끝에 서 있는 건 120kg의 신부였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가 터질 듯 팽팽했어요. 걸음을 옮길 때마다 하객석에서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세상에, 저게 신부야? 신랑이 눈이 어디 붙었대요. 옆에 앉은 딸 미정이가 제 팔을 꽉 잡았어요. 엄마, 오빠가 미쳤어. 진짜 미쳤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거든요. 이 결혼식이 꿈이면 좋겠다고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제 아들 도연이는 웃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신부의 손을 잡으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도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를. 이 이야기는 석 달 전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전화한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적어주시면 그쪽을 향해 복 받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석 달 전 일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아들 도연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할 말 있어. 목소리가 평소랑 달랐어요. 떨리는 것 같기도 하고 들뜬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고무장갑을 벗으면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길래 목소리가 그래?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 내려앉은 게 아니라 올라간 거였습니다. 기쁨으로요. 34 먹도록 연애 한 번 안 하더니 드디어 장가를 간다니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정말? 누구야? 어떤 애야? 뭐 하는 애야?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영감한테도 소리쳤어요. 여보, 도연이가 결혼한대. 결혼한다고. 텔레비전을 보던 병호 씨가 안경을 치켜 올리며 고개를 돌렸어요. 표정은 변함이 없었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걸 저는 봤습니다. 도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만나보면 알아. 정말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면 됐지. 근데 어떻게 생겼어? 키는? 날씬해? 도연이가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 짧은 침묵이 뭘 의미하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엄마 만나보면 알아. 같은 말을 2번 했어요. 저는 그냥 좋아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2주 뒤 상견례를 했어요. 도연이가 강남의 한정식집을 잡았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미장원에 가서 파마를 다시 말고 옷장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냈어요. 병호 씨한테도 넥타이를 매라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며느리 될 아이를 처음 만나는 날인데 대충 갈 수는 없잖아요. 식당에 먼저 도착해서 자리에 앉았어요. 병호 씨는 물만 마시고 저는 계속 문 쪽을 쳐다봤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마치 제가 맞선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가 먼저 들어왔어요. 환하게 웃으면서. 그리고 그 뒤에서 한 여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였는데 원피스가 텐트처럼 보였습니다. 얼굴은 베개만 했고 턱이 2개였어요. 팔뚝은 제 허벅지보다 두꺼워 보였습니다. 문을 들어서는데 옆에 있던 다른 손님이 고개를 돌릴 정도였어요. 손에 들고 있던 물잔이 기울었습니다. 물이 테이블보 위로 쏟아지는 것도 모르고 저는 멍하니 그 여자를 바라봤어요. 도연이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아버지, 이 사람이에요.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 그 여자가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큰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테이블이 살짝 밀렸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이서연입니다. 목소리는 맑았어요.
눈도 맑았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또렷하게 저를 바라봤어요. 떨리고 있었지만 피하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눈을 볼 여유가 없었어요. 120kg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가득 채웠거든요. 아, 그래. 반갑다. 겨우 그 한마디를 했습니다. 입술이 굳어서 더 이상 말이 안 나왔어요. 상견례 내내 서연이라는 아이는 예의 바르게 행동했어요. 음식을 많이 먹지도 않았고 말도 조근조근했습니다. 웃을 때 보조개가 생기더라고요. 병호 씨한테 아버님, 건강은 괜찮으세요? 하고 먼저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아이의 말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왔습니다. 자꾸 몸만 보였어요. 의자에 앉으면 살이 양옆으로 흘러내리는 것, 젓가락을 쥔 손가락이 통통한 것, 숨을 쉴 때마다 어깨가 크게 오르내리는 것, 그것만 보였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서연이가 먼저 간 뒤 저는 도연이를 붙잡았어요. 도연아? 응, 엄마. 다른 여자는 없었냐? 도연이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아주 또렷하게 말했어요. 엄마, 서연이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따뜻한 건 알겠는데, 저는 이 사람 마음을 보고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도연이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4 먹은 아들의 눈에서 저런 확신을 본 건 처음이었어요. 입학시험도 취업도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눈이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옆에서 병호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이가 저렇게 확신하는 건 처음이다. 그 한마디만 하고는 다시 입을 다물었어요. 영감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말은 적은데 가끔 한마디가 오래 남더라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52kg짜리 며느리를 상상했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마른 얼굴에 긴 생머리,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어머니하고 부를 그런 며느리를요. 현실은 120kg였어요. 마음을 보고 결혼하고 싶대. 도연이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마음이 뭐가 어쨌다고. 마음을 보고 살면 밥이 나와? 마음이 이쁘면 친척들한테 뭐라고 소개해? 미정이는 또 뭐라고 그러겠어? 이불을 끌어당기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아들이 불쌍한 건지 내가 불쌍한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 보고 있었는지를. 결혼 준비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적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었어요. 미정이었습니다. 상견례 이야기를 듣자마자 미정이가 집으로 달려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오빠가 진짜 미쳤어? 신발도 안 벗고 거실로 들어오더니 소파에 퍽 앉았어요. 눈이 부릅떠져 있었습니다. 120kg래. 120kg. 엄마가 그걸 보고도 가만히 있었어?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할 말이 없었던 거였거든요. 도연이가 마음을 보고 결혼하겠다는데 내가 뭘 어쩌겠니? 마음이 밥 먹여줘? 내가 친구들한테 새언니라고 소개를 해? 사진이라도 보여줘? 미정이가 핸드폰을 꺼내 흔들었어요. SNS에 결혼 사진도 못 올리겠다. 진짜. 창피해서. 미정아. 엄마도 속으로는 같은 생각이잖아. 왜 나한테만 뭐라 해?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정이가 틀린 말을 한 게 아니었거든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제 속마음을 미정이가 대신 말해준 것 같아서 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때 부엌에서 병호 씨가 나왔습니다. 물 한 잔을 들고, 미정아, 오빠가 결정한 일이다. 내가 상관할 바 아니야. 아빠도 봤잖아. 그 몸을 어떻게. 나는 눈을 봤다. 병호 씨가 그 말만 하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미정이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빠도 오빠도 진짜 이상해. 이 집안이 다 미쳤나 봐.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했어요. 거울 앞에 서서 더스티 모브색 드레스를 입고 진주 브로치를 달고 파마를 다시 만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기대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웨딩홀에 도착하니 친척들이 벌써 와 있었어요. 이모, 고모, 사촌 언니들. 다들 웃으면서 저를 반겼는데 그 웃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순자야, 며느리가 좀 특이하다며? 사촌 언니가 귀갯말로 물었어요. 특이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냥 마음이 좋은 애야. 겨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웨딩 마치가 울렸어요. 문이 열리고 서연이가 나타난 순간 하객석이 물결치듯 술렁였습니다. 앞에서부터 뒤까지 파도처럼 수군거림이 번져갔어요. 세상에, 저 몸으로 웨딩드레스를. 신랑이 좀 안 됐다. 소리를 낮추긴 했지만 다 들렸습니다. 저한테도 아마 서연이한테도. 미정이가 제 오른팔을 손톱이 박히도록 잡았어요. 엄마, 나 진짜 여기 있기 싫어. 조용히 해라.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미정이한테 한 말인지 저한테 한 말인지 모르겠었어요. 서연이가 버질로드를 걸어왔습니다. 천천히 한 발짝 한 발짝 하얀 웨딩드레스가 걸음마다 팽팽하게 당겨졌어요.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긴장한 건지 숨이 찬 건지. 그런데 서연이는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숙이지 않았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을 온몸으로 받으면서도 그 아이는 정면을 바라보며 걸었어요. 입술이 떨리고 있었지만 걸음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단에서 도연이가 손을 내밀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로 서연이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이의 손이 서연이의 두툼한 손을 감싸쥐었어요. 꼭 놓지 않겠다는 것처럼. 도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어요. 그때 가슴이 이상했습니다. 창피한 건지 감동인 건지 화가 나는 건지 뭔지 모를 감정이 목 안쪽에서 뭉텅이로 올라왔어요. 예식이 끝나고 서연이가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한복으로 갈아입은 서연이는 더 커 보였어요. 연분홍 한복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제 앞에서 큰 절을 올렸어요. 무릎을 꿇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큰 몸이 천천히 내려갔어요. 절을 하고 일어나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옆에서 도연이가 살짝 팔을 잡아 일으켜 주었어요. 어머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울었구나 싶었어요. 아마 화장실에서 혼자 울고 왔겠지. 하객들의 수군거림을 다 들었을 테니까. 그래. 저는 그 한마디밖에 못했어요. 잘 살아라도 환영한다도 못했습니다. 입이 굳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굳어서였어요. 서연이가 일어나면서 억지로 웃었습니다. 입꼬리를 올리는데 턱이 후들후들 떨리더라고요. 그 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패백이 끝나고 미정이가 저를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엄마, 새언니 집안이 어디야? 부모도 없다며? 양가 부모 인사 때 신부 측에 아무도 안 왔잖아. 미정이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돈도 없고 부모도 없고 몸까지 저러면 대체 뭘 보고 결혼한 거야? 오빠가 뭐가 아쉬워서? 미정아, 그만해라. 엄마가 그만하래도 세상 사람들은 안 그만해. 오늘 하객들 표정 봤잖아. 그 말이 맞았기 때문에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한복을 벗고 침대에 누웠어요. 결혼식장에서의 장면들이 천장 위로 파노라마처럼 흘러갔습니다. 수군거리는 하객들, 입술을 깨무는 미정이,
팽팽한 웨딩드레스. 그리고 그 모든 것 사이에서 환하게 웃던 도연이.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꾸 한 가지 장면이 떠올랐어요. 서연이의 하객석이었습니다. 신부 측 하객석에 아무도 앉아있지 않았어요. 한 명도. 텅 빈 의자들만 하얀 커버를 쓰고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부모가 없다는 게 어떤 건지, 혼자라는 게 얼마나 외로운 건지, 그 텅 빈 의자들이 눈을 감아도 자꾸 보였습니다. 결혼 후 서연이가 시댁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연이네 아파트가 좁다고 당분간 시댁에서 같이 살겠다고 했어요. 도연이가 그렇게 결정한 거였습니다. 서연이는 아무 말 없이 따랐어요. 솔직히 싫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같은 집에서 산다는 것도 부담인데 하물며 120kg짜리 며느리라니. 저는 병호 씨한테 투덜거렸어요. 좁은 집에 저 큰 몸이 들어오면 어떡해. 병호 씨는 안경 너머로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 눈빛이 뭘 말하는지 알았지만 모른 척했어요. 서연이가 들어온 첫날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그런데 새벽 5시에 부엌에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도둑인가 싶어서 살금살금 나가봤어요. 서연이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밥을 짓고 있었어요. 쌀을 씻는 손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물소리가 안 나게 살살 헹구는 거예요. 시부모를 깨울까봐. 뭐 하는 거야, 이 시간에. 제가 말하니까 서연이가 깜짝 놀라서 돌아봤어요. 그 큰 몸이 후다닥 돌아가는데 부엌이 좁아서 팔꿈치가 선반에 부딪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깨웠죠? 아니, 그게 아니라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냐고. 아침 준비하려고요. 어머니 소화 안 좋으시다고 도연 씨한테 들어서 죽을 쓰고 있었어요. 멍했습니다. 이 며느리가 저한테 죽을 쓰고 있었어요. 새벽 5시에 시집 온 첫날에. 됐다. 그런 거 안 해도 돼. 퉁명스럽게 말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20분 뒤에 방문 앞에 쟁반이 놓여 있었어요. 호박죽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어요. 숟가락을 떴습니다. 달았어요. 그 뒤로 매일이 그랬습니다. 서연이는 새벽마다 일어났어요. 아침을 차리고 반찬을 만들고 시아버지 혈압약을 식탁 위에 물과 함께 놓아뒀습니다. 병호 씨의 약 먹는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도연이한테 물어봤겠지요. 빨래를 넣을 때는 제 옷을 가장 먼저 걷어서 개놨습니다. 접는 솜씨가 깔끔했어요. 각이 잡혀 있었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그렇게 해온 사람처럼. 저는 몰래 지켜봤어요. 아무 말 안 하고 있었지만 눈은 자꾸 서연이를 따라갔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허리가 아파서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디스크가 오래됐거든요. 아무한테도 말 안 했는데 저녁에 서연이가 제 방 탁자 위에 뭔가를 올려놓고 갔어요. 파스였습니다. 큰 거. 그리고 옆에 손편지가 하나 있었어요. 어머니, 허리 많이 아프시죠? 무리하지 마세요. 글씨가 동글동글했습니다.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쓴 게 보였어요. 가슴이 묘하게 찡했습니다. 왜 찡한지는 모르겠었어요. 그냥 누군가 제 허리가 아픈 걸 알아준 게 오래간만이었거든요. 병호 씨는 제가 아파도 잘 모릅니다. 미정이는 바빠서 전화도 잘 안 하고요. 도연이는 원래 눈치가 없는 아이고. 그런데 시집 온 지 일주일 된 며느리가 그걸 알아챘어요. 파스를 붙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상한 애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어요. 서연이는 한 번도 불평을 안 했습니다. 좁은 시댁방에서 도연이랑 둘이 살면서 부엌을 쓸 때도 눈치를 보고 화장실을 쓸 때도 빨리 나왔어요. 큰 몸이 좁은 복도를 지나갈 때면 벽에 어깨가 스쳤는데 그때마다
죄송해요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죄송해요가 들을 때마다 신경이 쓰였어요. 뭐가 죄송하다는 건지, 몸이 큰 게 죄라는 건지, 그런 생각을 하는 제가 또 이상했습니다. 첫 번째 추석이 왔어요. 미정이가 상철이를 데리고 시댁에 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부엌부터 들여다봤어요. 와, 벌써 다 차렸네? 새언니 솜씨가 좋은데?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미정이의 눈이 웃지 않았거든요. 서연이가 명절 음식을 거의 혼자 준비했어요. 전을 부치고 잡채를 만들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큰 몸으로 부엌에서 돌아다니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한마디도 불평이 없었어요. 미정이가 슬슬 시작했습니다. 언니, 전 좀 더 얇게 부쳐야지. 두꺼우면 맛없어.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부쳤어요. 언니, 여기 기름 튀었어. 닦아줘. 서연이가 웃으면서 행주를 들었습니다. 언니, 음식간이 좀 센데? 어머니 소화 안 좋으신 거 알면서. 그것도 웃으면서 네, 다음에는 좀 더 싱겁게 할게요 하고 대답했어요. 미정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웃으며 말했어요. 새언니가 부엌에서 혼자 다 했어요. 우리 집 일꾼이에요. 웃음 섞인 말이었지만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이를 식구가 아니라 일꾼 취급한 거니까요. 서연이는 웃었어요. 아무 말 없이. 그 웃음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며칠 뒤 서연이가 외출 준비를 하는 걸 봤어요. 어디가? 병원이요. 병원? 어디 아파? 아니요, 오래된 건데요. 호르몬 쪽이 좀 안 좋아서 정기적으로 다녀요.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다고 하면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3초쯤 늦었어요. 괜찮지 않은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걸 알아채지 못했어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통통한 사람이 병원 다니는 거야 당연하겠지 하고. 그날 저녁 서연이가 돌아와서 또 저녁을 차렸어요. 병원 다녀온 날인데도 식탁에 앉았는데 반찬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깻잎 장아찌였어요. 이건 뭐야? 어머니가 지난번에 깻잎 장아찌 맛있다고 하셨잖아요. 만들어 봤어요. 저는 분명 그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 반찬 투정을 하면서 한번 흘린 말이었어요. 그걸 기억한 겁니다. 한 달 전에 시어머니가 흘린 말 한마디를 젓가락으로 깻잎을 집었어요. 간이 딱 맞았습니다. 나쁘지 않네. 고작 그 말밖에 안 했어요. 서연이는 그 말에 활짝 웃었습니다. 통통한 볼에 보조개가 움푹 팼어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상한 애다. 진짜 이상한 애야. 그날 밤 이불 속에서 병호 씨한테 물었어요. 여보, 서연이 그 애 좀 이상하지 않아? 뭐가? 저렇게까지 하는 며느리가 있어? 새벽부터 밥하고 약 챙기고 파스까지 사다 놓고 시집 온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병호 씨가 이불을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 진심인 거지. 순자야. 서연이가 우리한테 뭘 바라는 것 같아? 몰라.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잖아. 아무것도 안 바라니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병호 씨가 불을 끄고 돌아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서연이의 보조개가 떠올랐습니다. 나쁘지 않네 한마디에 활짝 웃던 그 얼굴이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서연이가 왜 그토록 묵묵하게 잘해주는지, 왜 120kg가 됐는지, 왜 병원을 다니는지, 그 아이의 진짜 마음을 알기까지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변화는 천천히 왔습니다. 너무 천천히 와서 매일 보는 사람은 몰랐어요. 같은 집에 사는 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결혼한 지 석 달쯤 됐을 때였어요. 서연이가 아침마다 운동화를 신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밥을 차려놓고 시아버지 약을 세팅해놓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디가? 동네 한 바퀴 돌고 올게요, 어머니. 처음에는 10분도 안 돼서 돌아왔어요. 숨을 헐떡이면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큰 몸으로 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보지 않아도 알았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20분을 걸었습니다. 한 달 뒤에는 30분, 2달 뒤에는 1시간. 돌아올 때 숨이 덜 찼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봤어요. 병원도 꾸준히 다녔습니다. 한 달에 2번 서연이는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정확하게 병원에 갔어요. 도연이가 데려다 주기도 하고 혼자 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도연이한테 슬쩍 물어봤어요. 서연이 병원 뭐 때문에 다니는 거야? 그냥 살 빼려고? 도연이가 잠시 말이 없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서연이는 호르몬 질환이 있었어요. 그 때문에 살이 많이 찐 거예요. 원래 저 체형이 아니야. 호르몬? 네.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고 호르몬이 안 맞으면 살이 걷잡을 수 없이 찌는 병이에요. 지금 치료받으면서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순간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병이었어요. 그냥 많이 먹어서 뚱뚱한 게 아니라 아픈 거였습니다. 먹는 걸 못 참아서가 아니라 몸이 그렇게 만든 거였어요. 왜 진작 안 말했어? 서연이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동정받기 싫다고.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 한 번도 아프냐고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뚱뚱하다고만 생각했어요. 왜 저러고 사나, 입이라도 좀 줄이지,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결혼 반년이 지나자 변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서연이의 얼굴이 갸름해졌습니다. 이중턱이 줄었어요. 턱선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팔뚝도 가늘어졌고 걸을 때 숨이 차지 않았어요. 한 달, 2달, 석 달. 체중이 빠지면서 서연이의 원래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뻤어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려다가 삼켰습니다. 인정하기 싫었거든요. 120kg짜리 며느리를 데려왔다고 한숨 쉬었던 제가 갑자기 예쁘다고 하면 체면이 안 서잖아요. 하지만 거울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서연이가 세수를 하고 나오면 피부가 반짝였어요. 까만 눈동자가 또렷했습니다. 웃으면 보조개가 더 아, 이 보조개는 처음부터 있었구나. 살에 묻혀서 안 보였을 뿐이지. 결혼 1년이 됐을 때 추석이 다시 왔습니다. 서연이의 체중은 70kg 초반까지 내려가 있었어요. 한 해 전 120kg였던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허리가 생겼고 쇄골이 보였고 턱이 하나가 됐어요. 추석 아침 서연이가 갈색 니트에 베이지 와이드 팬츠를 입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멈칫했어요. 저게 서연이야? 친척들이 시댁에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촌 언니가 서연이를 보더니 멈춰 섰어요. 입이 벌어졌습니다. 순자야, 저 사람 누구야? 며느리. 며느리? 그 120kg. 서연이야. 사촌 언니가 서연이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리고 제 팔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세상에 완전 딴 사람이잖아. 어쩜 이렇게 달라졌어? 그 뒤로 친척이 올 때마다 같은 반응이 반복됐어요. 저게 그 며느리 맞아? 어머, 예쁘네. 도연이가 눈이 있었구나. 1년 전 결혼식장에서 수군거렸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랑이 눈이 어디 붙었대 하던 그 입으로 이제는 도연이가 눈이 있었구나 하고 있었어요. 씁쓸했습니다. 뚱뚱할 때는 비웃고 마르니까 칭찬하는 거잖아요.
서연이가 달라진 게 아니라 사람들의 잣대가 달라진 거였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들 속에 저도 있었습니다. 미정이가 추석에 왔습니다. 서연이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1년 전 120kg짜리를 데려와 하며 울분을 터뜨리던 미정이의 얼굴에 전혀 다른 감정이 스쳤습니다. 질투였어요. 저는 딸의 얼굴을 보고 한눈에 알았습니다. 미정이가 서연이를 위아래로 훑더니 말했어요. 언니 성형한 거야? 아니요. 호르몬 치료 받았어요. 원래 건강 문제였거든요. 그래. 돈 많이 들었겠다. 오빠 월급으로 감당이 돼? 서연이가 잠깐 웃었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이의 눈이 더 날카로워졌어요. 나중에 미정이가 상철이한테 소곤거리는 걸 들었습니다. 뭔가 수상해. 저게 말이 돼? 120kg가 1년 만에 저렇게 변해? 사람이 빠지면 빠지는 거지 뭐. 아, 당신은 맨날 그 모양이야. 좀 생각이라는 걸 해봐. 상철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정이네 집에서 상철이가 말을 못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어요. 그날 저녁 명절 식사 자리에서 도연이가 서연이 접시에 갈비를 올려주고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묘한 걸 느꼈습니다. 도연이는 변하지 않았어요. 서연이가 120kg일 때도 저렇게 밥을 떠줬고 70kg인 지금도 똑같이 밥을 떠주고 있었습니다. 눈빛도 손짓도 목소리도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식사 후에 도연이한테 물었습니다. 도연아, 서연이 많이 달라졌지? 뭐가요? 뭐가 뭐야? 예뻐졌잖아. 도연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진심으로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저한테는 처음부터 예뻤어요. 서연이가 120kg든 50kg든 저한테는 똑같아요. 그냥 서연이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콱 막혔던 게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코끝이 찡했어요. 왜 찡한지는 설명을 못하겠었습니다. 34살짜리 아들이 저보다 사람을 잘 보고 있었구나. 그날 밤 설거지를 하는데 병호 씨가 옆에 왔어요. 내가 뭘 했어? 뭐려? 괜찮은 애라고 했잖아. 순자야, 사람은 속을 봐야 해. 나는 그의 눈을 보고 알았어. 영감이 처음으로 맞는 말을 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맞는 말만 했는데 제가 안 들은 거였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서연이가 예뻐진 건 사실이에요. 누가 봐도 예뻐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달라진 건 서연이가 아니었어요. 서연이를 보는 사람들이 달라진 거였습니다. 1년 전에는 120kg를 보고 고개를 저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쁜 얼굴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서연이의 마음은 1년 전에도 지금과 똑같았는데 새벽마다 밥을 짓던 그 마음은 처음부터 같았는데 그리고 저도 슬슬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미정이가 움직이기 시작한 건 그 추석 이후였습니다. 처음에는 느끼지 못했어요. 미정이가 원래 말이 많은 애라서 여기저기 전화하고 다니는 게 새로울 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촌 형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순자야, 나 좀 물어볼 게 있어. 뭔데? 네 며느리 있잖아. 그 애 혹시 결혼 전에 뭐 했던 애야? 뭘 뭐 했다는 거야, 갑자기. 아니, 그냥 이상한 소문이 돌아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문? 도연이한테 돈 타내려고 접근한 거 아니냐고. 일부러 불쌍한 척 했다고. 수화기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그런 말을 해? 글쎄, 나도 어디서 들은 건데. 전화를 끊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누가 그런 소문을 퍼뜨리겠어. 한 사람밖에 없잖아. 미정이. 며칠 뒤에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고모였습니다. 순자야, 며느리 조심해. 요즘 그런 애들 많아. 시골 남자한테 시집와서 재산 빼가는 애들. 고모, 서연이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알아? 부모도 없고 배경도 모르는 애잖아. 전화를 끊으면서 손이 떨렸어요. 분명 미정이가 한 짓이었습니다. 친척들한테 하나하나 전화해서 소문을 심은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소문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살짝 의심이 고개를 든 거였습니다. 정말 아닐까? 서연이가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부모도 없고 돈도 없는 것 같고 집안 배경도 모르는 여자가 우리 아들한테 시집을 왔어요. 결혼 전에는 120kg였고 결혼하고 나서 날씬해졌습니다. 지금은 예쁘고 살림을 잘하고 시부모한테 효도를 해요. 너무 완벽한 거 아닌가? 싫은 생각이 머릿속에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뽑으려 해도 뽑히지 않았어요. 결정적인 날은 병호 씨 생신 모임이었습니다. 도연이네, 미정이네, 가까운 친척 몇 명이 모인 자리였어요. 서연이가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병호 씨가 좋아하는 소고기 미역국을 끓이고 잡채를 만들고 케이크까지 직접 주문해놨어요. 병호 씨는 미역국을 한 숟갈 뜨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병호 씨의 맛있다였어요. 서연이가 살짝 웃었습니다. 분위기가 좋았어요. 좋았습니다. 미정이가 입을 열기 전까지는. 미정이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아주 태연하게. 언니, 하나만 물어봐도 돼? 서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네, 물어보세요. 언니, 솔직히 말해봐. 오빠한테 뭐가 필요해서 결혼한 거야?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이의 웃음이 굳었어요. 젓가락을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미정 씨,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긴. 다들 궁금하잖아. 부모도 없고 돈도 없고 결혼 전에는 120kg였던 사람이 우리 오빠한테 시집 와서 갑자기 날씬해지고 효녀 코스프레하고. 미정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솔직히 뭐가 목적이야? 오빠가 뭐가 대단하다고. 오빠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미정아. 도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단단했어요. 젓가락을 내려놓는 소리가 딸그닥 울렸습니다. 그만해. 오빠 나는. 다시는 서연이한테 그런 말 하지 마. 도연이가 의자에서 일어섰어요. 식탁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도연이의 눈이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이었어요.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실망이었어요. 친동생에 대한 실망. 서연이가 나한테 뭘 바라고 온 거냐고? 없어. 한 번도. 도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히려 나한테 해준 게 더 많은 사람이야. 새벽마다 밥 짓고 아버지 약 챙기고 엄마 허리에 파스 붙여주는 사람이 뭘 노리고 왔겠어. 미정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오빠가 눈이 멀어서 모르는 거야. 저 여자가. 아니. 도연이가 미정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이 멀은 건 너야. 그 한마디가 식탁 위를 내리쳤습니다. 미정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입을 벌렸다가 닫았습니다. 옆에 앉은 상철이가 미정이의 팔을 잡아당겼지만 미정이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서연이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병호 씨가 조용히 미역국을 떴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제가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를 지나는데
도연이네 방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서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연 씨, 나 짐 싸야 할 것 같아.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발을 멈추고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미정 씨 말이 다 틀린 것도 아니에요. 저는 진짜 부모도 없고 배경도 없고. 서연이의 목소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도연 씨 가족한테 피해만 주고 있잖아요. 어머니도 속으로는 저 때문에 힘드실 거예요.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죽여서 울고 있었어요. 벽 너머로 들리는 흐느낌이 작았지만 제 귀에는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도연이가 말했어요. 당신이 가면 나도 가. 서연아, 미정이가 뭐라고 하든 세상이 뭐라고 하든 나는 당신 옆이야. 그건 결혼할 때 약속한 거잖아. 도연 씨, 내가 처음 당신 손잡았을 때 기억나? 손이 떨리고 있었어. 당신도 나도. 그때 나 혼자 다짐했어. 이 손 절대 안 놓겠다고. 서연이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참았던 울음이 터진 거였어요. 도연이가 아무 말 없이 안아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울음소리가 조금씩 작아졌어요. 저는 문 앞에 서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며느리가 울고 있었습니다. 시댁 때문에, 시누이 때문에, 그리고 아마도 시어머니인 저 때문에 짐을 싸겠다고 했어요. 이 집을 나가겠다고. 제가 그렇게 만든 거였습니다. 제가 미정이를 말리지 않아서, 제가 서연이 편을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아서, 제가 속으로는 미정이 말에 동의하고 있었으니까. 복도 벽에 등을 기댔어요. 미정이 말이 맞는 걸까요? 서연이가 정말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요. 돈을 노리는 사람이 왜 새벽마다 제 밥을 지어요? 왜 영감약을 챙기고 제 허리에 파스를 붙여줘요? 한 달 전에 제가 흘린 말 한마디를 기억해서 깻잎 장아찌를 담가요? 머리로는 의심하는데 가슴은 자꾸 다른 말을 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어요. 서연이의 울음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죽여 우는 그 울음이요. 남한테 안 들리려고, 폐 안 끼치려고 혼자 삼키는 그 울음. 그 울음소리가 120kg의 몸으로 버질로드를 걸어오던 그날과 겹쳤어요. 수백 명이 수군거리는 길을 혼자 걸었던 그 아이. 텅 빈 하객석을 등지고 큰 절을 올렸던 그 아이. 그 아이가 지금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하늘은 예고 없이 무너집니다. 미정이 일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더 큰 일이 터졌어요. 병호 씨가 예전에 서준 보증이 문제가 된 거였습니다. 10년도 넘은 일이에요. 옛날 직장 동료한테 보증을 섰는데 그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고 잠적해버린 겁니다. 그동안 은행에서 연락이 없어서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용 증명이 날아왔습니다. 2억 3천만 원. 병호 씨가 그 종이를 들고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안경을 벗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작아 보이는 영감은 처음이었어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미안하다, 순자야. 미안하다가 뭐야? 2억이 넘잖아. 이 집 팔아도 모자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눈물이 나왔어요. 60년 넘게 살면서 2억이라는 돈을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는데 그걸 갚으라니. 미정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미정아, 큰일 났다. 사정을 설명했더니 미정이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돈 없어. 상철이 사업도 안 좋아서. 새언니한테 돈 좀 있냐고 물어봐. 그것도 없으면 진짜 쓸모가 없는 거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에 힘이 없었어요. 도연이한테도 말했어요.
도연이는 월급쟁이입니다. 2억은 꿈도 못 꾸는 돈이었어요. 엄마, 어떻게든 해볼게. 대출이라도. 도연이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표정이 읽히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병호 씨와 저와 도연이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병호님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보증채무 2억 3천만 원이 오늘 전액 상환되었습니다. 네. 이서연님 명의로 오늘 오전에 입금 확인되었습니다. 수화기를 잡은 채 멍해졌어요. 이서연, 서연이, 며느리가 2억 3천만 원을 갚았다고요? 잠깐만요. 이서연이요? 우리 며느리요? 네, 이서연님 본인 계좌에서 이체 확인되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무 생각도 안 들었습니다. 며느리한테 2억이 있었어요? 어디서? 어떻게? 그날 저녁 도연이를 불러 앉혔습니다. 도연아, 서연이가 아버지 빚을 갚았다. 알아요. 도연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알고 있었어? 네.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거야? 서연이한테 그런 돈이 있었어? 도연이가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 서연이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요. 도연이가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서연이의 부모는 부동산 사업을 했대요. 서울에 건물 여러 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20살이 되던 해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동시에 돌아가셨어요. 즉사였다고 합니다. 20살에 고아가 된 거예요. 부모님 명의의 건물과 토지, 예금, 보험금, 전부 합치면 수백억이었습니다. 외동딸인 서연이가 전부 물려받았어요. 수백억? 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 팔걸이를 잡았어요. 엄마, 서연이가 왜 숨긴 줄 알아요? 도연이의 눈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서연이한테 사람들이 몰려왔대요. 먼 친척, 부모님 친구, 대학 동기, 동네 사람들. 전부 돈 때문이었어요. 진짜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 갑자기 사업 투자를 해달라고 했대요. 사귀던 남자친구가 결혼하자고 하더니 알고 보니 빚이 있었고요. 먼 친척이 후견인을 자처하면서 재산을 빼돌리려고 했대요. 도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0살짜리 애한테요. 부모를 잃은 지 한 달도 안 돼서 그렇게 달려든 거예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무렵에 호르몬 질환이 시작됐대요. 스트레스랑 충격 때문에 몸이 망가졌다고. 체중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서 1년 만에 120kg가 됐어요. 그런데 엄마, 신기한 게 있어요. 뭐가? 서연이가 120kg가 되니까 사람들이 떠났대요. 돈이 있어도 뚱뚱하니까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사귀자는 사람도 없고 결혼하자는 사람도 없고 찾아오던 친척들도 하나둘 발길을 끊었대요. 도연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연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120kg가 되니까 비로소 진짜 혼자가 됐다고. 목이 메었어요.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서연이는 그래서 숨긴 거예요. 돈을 가진 나, 예쁜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나를 사랑해줄 사람을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맞선을 볼 때도 소개팅을 할 때도 재산 이야기를 안 했대요. 120kg인 채로 나간 거예요. 돈도 없고 예쁘지도 않은 나를 사랑해줄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싶었던 거예요. 도연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도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서연이 명의 건물이 있다는 걸. 결혼하고 나서? 네.
서연이가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이제 말해도 되겠죠? 도연 씨는 진짜니까. 하면서 도연이가 코를 훌쩍였어요. 그래도 저는 달라진 게 없어요. 서연이한테 돈이 있든 없든 저한테는 그냥 서연이니까.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눈물이 나오는 건지 세상이 무너지는 건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수백억을 가진 며느리였어요. 그 며느리가 새벽마다 제 밥을 지었습니다. 시아버지 혈압약을 챙기고 시어머니 허리에 파스를 붙이고 명절마다 전을 부치면서 시누이한테 일꾼 소리를 들었어요. 2억을 갚으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그리고 이틀 전에 짐을 싸겠다고 했습니다. 이 집을 나가겠다고. 시댁한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고. 수백억을 가진 사람이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복도를 걸어서 서연이네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서연이가 책상 앞에 앉아서 뭔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얼른 일어났어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무슨 일이? 저는 서연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가 놀라서 달려왔어요. 부축하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아, 어머니, 일어나세요. 왜 이러세요? 서연아, 엄마가 잘못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그런 아이인 줄 몰랐어. 얼마나 힘들었니? 어머니, 20살에 부모를 잃고 혼자 남겨지고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그 아픔을 혼자 안고 있었구나.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너한테 잘해준 것도 없으면서 무릎을 꿇을 자격도 없는데. 어머니, 그런 말 마세요. 서연이가 저를 일으키려 했지만 저는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끄러워서. 120kg라고 한숨 쉬고 미정이 말에 동조하고 의심까지 했던 제가 부끄러워서. 서연아, 2억은 왜 갚은 거야? 왜 말도 안 하고. 가족이잖아요, 어머니. 어머니가 힘들어 하시는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서연이가 웃으면서 울고 있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데도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뭘 해줬다고, 내가 뭘 해줬다고. 참고 있던 울음이 터졌습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통곡이었어요. 60년 넘게 살면서 저렇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서연이가 바닥에 앉아서 저를 안았어요. 날씬해진 팔이 제 등을 감쌌습니다. 따뜻했어요. 120kg였을 때도 70kg인 지금도 이 아이의 품은 따뜻했을 겁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울지 말라는 말에 더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서연이의 어깨에 기대어 숨을 고르고 있는데 문 밖에 병호 씨가 서 있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눈이 젖어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서 있다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병호 씨도 알고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사람은 속을 봐야 해. 나는 그의 눈을 보고 알았어. 영감의 그 말이 떠올랐어요. 이불 속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20kg의 몸 안에 얼마나 큰 마음이 들어 있었는지. 세상 누구보다 외로웠던 아이가 세상 누구보다 따뜻했다는 걸. 그리고 그걸 처음부터 알아본 건 제 아들이었습니다. 도연아, 내가 맞았다. 처음부터 내가 맞았어. 소문은 빛보다 빠릅니다. 며느리가 수백억 자산가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데는 일주일도 안 걸렸어요. 누가 퍼뜨린 건지 모릅니다. 아마 미정이겠지요. 아니면 도연이한테 들은 누군가겠지요. 어쨌든 친척들 사이에 불이 번지듯 퍼졌습니다. 전화가 쏟아졌어요.
순자야, 며느리가 건물주라며? 몇 채야? 도연이가 진짜 눈이 높았구나. 역시 내가 봐도 그애 범상치 않더라. 순자야, 며느리 좀 소개시켜줘. 우리 아들 사업이 좀 어려워서 1년 전에 결혼식장에서 신랑이 눈이 어디 붙었대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몸으로 웨딩드레스를 입어 하던 바로 그 입들이 이제는 역시 내가 봐도 범상치 않더라 하고 있었어요. 통쾌해야 할 텐데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역겨웠어요. 그리고 그 역겨운 사람들 속에 1년 전에 제가 있었다는 게 가장 역겨웠습니다. 미정이가 찾아왔어요. 서연이의 정체를 알고 나서 미정이가 어떻게 나올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 딸이니까요. 미정이가 현관에 서 있었어요. 얼굴이 복잡했습니다. 평소의 날카로움이 사라지고 뭔가 쭈뼛쭈뼛한 표정이었어요. 미정이한테서 저런 얼굴을 본 건 초등학교 때 유리창을 깨고 혼나러 올 때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엄마, 새언니 있어? 안방에 있다. 미정이가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서연이네 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손이 머뭇거렸어요. 똑똑. 언니, 나 미정이. 문이 열렸어요. 서연이가 나왔습니다. 미정이를 보고 살짝 놀란 눈이었어요. 미정 씨, 어서 와요. 미정이가 입을 열었다 닫았어요. 2번, 3번.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 그동안 내가 좀 심했지. 아니, 좀이 아니라 많이 심했어. 미정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복도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진짜 몰랐어. 미안해. 서연이가 잠시 미정이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서연이만 할 수 있는 보조개가 움푹 파이는 그 웃음. 괜찮아요, 미정 씨. 괜찮지 않잖아. 내가 한 말들이 있는데. 진짜 괜찮아요. 미정 씨는 오빠를 걱정한 거잖아요. 미정이가 눈을 크게 떴어요. 예상 못한 말이었나 봅니다. 입술을 깨물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어요. 언니 고마워. 진짜 고마워. 서연이가 미정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눈물을 닦았어요. 소리가 나지 않게. 그런데 미정이는 미정이었습니다. 눈물을 닦더니 살짝 코를 훌쩍이면서 말했어요. 근데 언니, 하나만 물어봐도 돼? 응. 우리 상철이가 사업을 좀 하고 싶다고 하는데 혹시 투자 같은 건 미정아. 도연이의 목소리가 뒤에서 날아왔어요. 언제 왔는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서연이한테 돈 이야기 하지 마. 미정이가 입을 다물었어요. 볼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서연이가 웃었어요. 도연이도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미정이만 입술을 삐죽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빠도 너무하네. 그냥 물어본 건데. 알았어. 미정이가 투덜거리면서 거실로 나갔어요. 그게 미정이에요. 어쩌겠어요. 내 딸인걸. 그런데 미정이가 나가면서 서연이한테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걸 들었어요. 언니, 나 앞으로 잘할게. 진짜로.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한마디면 됐습니다. 미정이는 못된 것도 있지만 한번 마음먹으면 하는 애거든요. 저녁이 됐어요.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병호 씨, 저, 도연이, 서연이, 미정이, 상철이. 오랜만에 다 같이 밥을 먹었어요. 서연이가 차린 식탁이었습니다. 병호 씨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도연이가 좋아하는 제육볶음, 미정이가 좋아하는 잡채,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깻잎 장아찌. 모든 사람의 취향을 기억하는 사람. 그게 서연이었어요.
밥을 먹다가 서연이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닫았어요. 2번, 3번. 도연이가 서연이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서연이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모두가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사실 저는 무서웠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한테 다가온 사람들은 전부 돈 때문이었어요. 친구도 연인도 친척도 돈을 알면 눈빛이 변했어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아주 조용했습니다. 식탁 위의 숟가락 소리도 멈췄어요. 그래서 숨겼어요. 돈도 없고 예쁘지도 않은 나를 사랑해줄 사람을 찾고 싶었어요. 서연이가 도연이를 바라봤습니다. 도연 씨가 처음이었어요. 도연이의 눈이 빨갛게 물들었어요. 120kg인 저를 보고도 눈빛이 안 변한 사람. 첫 만남부터 마지막까지 똑같은 눈으로 저를 바라봐준 사람.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가족이 저한테는 처음으로 생긴 가족이에요.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신 밥, 아버님이 건네주신 따뜻한 눈빛, 미정 씨가 투덜대면서도 명절마다 와준 것. 그게 다 저한테는 가족이었어요. 미정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상철이가 미정이의 등을 쓸었습니다. 부족한 며느리인데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악물었는데 안 됐어요. 눈물이 그냥 흘러내렸습니다. 병호 씨가 입을 열었어요. 평생 말이 없던 사람이 숟가락을 놓고 서연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서연아. 네, 아버님.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다. 내가 우리 며느리인 게 자랑스럽다. 서연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병호 씨 옆으로 가더니 처음으로 아버님하고 안겼습니다. 병호 씨의 큰 손이 서연이의 등을 두드렸어요. 툭툭 서투르게. 하지만 그 손에 세상의 모든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났어요. 서연이와 도연이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에요. 이름은 도연이가 지었어요. 김하율. 빛나는 아이라는 뜻이래요. 하율이는 서연이를 닮았어요. 까만 눈동자가 또렷하고 웃으면 보조개가 팹니다. 꼭 서연이 보조개예요. 저는 요즘 매일 아침 하율이를 안고 산책을 나갑니다. 서연이가 어머니 무리하지 마세요 하면 시끄러. 손녀 안는 게 무슨 무리야 하고 나서요. 서연이는 여전히 아침을 차려요. 제가 이제 엄마가 할게. 넌 쉬어 하면 괜찮아요. 어머니하고 웃습니다. 그 보조개를 볼 때마다 3년 전에 제가 떠올라서 가슴이 뜨끔합니다. 미정이는 달라졌어요. 서연이한테 언니 하율이 옷 내가 사도 돼? 하고 물어봅니다. 처음에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미정이가 서연이한테 뭘 사주겠다고? 그런데 진짜였습니다. 미정이는 한번 마음먹으면 하는 애라니까요. 병호 씨는 하율이만 보면 얼굴이 녹아요. 평생 무뚝뚝하던 사람이 손녀 앞에서는 바보가 됩니다. 하율이가 할배 하면 안경이 떨어질 정도로 달려가요. 도연이는 변함이 없어요. 3년 전에도 지금도 서연이를 바라보는 눈이 똑같습니다. 결혼식 날 버질로드에서 손을 잡던 그 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눈. 어젯밤에 서연이랑 나란히 설거지를 했어요. 제가 씻고 서연이가 헹구고 아무 말 없이 그릇만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물었어요. 서연아. 네, 어머니. 처음에 나한테 서운했지? 서연이가 잠깐 멈칫했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솔직히 조금이요. 그래, 당연하지.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진짜요.
어머니가 처음으로 서연아 하고 이름 불러주셨을 때 그날 저 혼자 울었어요. 코끝이 찡했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밥 해주겠다고 한 그날도 울었어요. 누군가 저한테 밥을 해주겠다고 한 게 20살 이후로 처음이었거든요. 물이 흐르는 소리 사이로 서연이의 목소리가 조용히 흘렀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가족이 되어주셔서. 저는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서연이의 손을 잡았어요. 비눗물이 묻은 손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나야말로 고맙다, 서연아.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건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고백하려는 거예요. 저는 며느리를 겉으로 판단했던 시어머니였습니다. 120kg라는 숫자 뒤에 숨은 아이의 진짜 마음을 보지 못했어요. 새벽마다 죽을 쑤는 그 손을, 파스를 사다 놓는 그 마음을, 말없이 빚을 갚아주는 그 사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걸 처음부터 본 건 제 아들이었어요. 제 남편이었고요. 저는 60이 넘어서야 배웠습니다. 120kg의 며느리를 보고 한숨 쉬었던 그날의 저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눈을 크게 떠라.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들어오고 있다고. 여러분, 사람의 무게는 체중계로 잴 수 없습니다. 사랑에는 킬로그램이 없으니까요.